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이체 226화. 이번 주에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북목이라고 적어놨어요. 거북목 추천 이렇게 놨어요. 거북목 이거죠. 이렇게 해서 신체 똑바로 이렇게 목과 척추가 딱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목이 안 좋은 자세죠. 당연히 안 좋은 자세죠. PC 작업을 많이 하거나 혹은 책을 읽거나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거북목 현상, 거북목 치료 클리닉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북목이라고 적은 이유는 뭘까요? 이거 언제 추천한다는 거예요. 언제? 운전할 때. 특히 언제?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혹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갈 때. 내가 일시정지해서 혹은 일시정지 수준으로 속도를 아주 줄여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작업. 교차로 불법 주차 차량 혹은 건물 모서리 등으로 시야가 가릴 때, 혹은 뭐가 있냐면 차량에는 A-필러가 있습니다. A-필러가 있습니다. 차량 앞 유리 옆에 쇳덩거리 있잖아요. 쇠 부분. 네, 안에는 마감재로 되어 있지만 앞문 열리는데 그 앞문과 앞 유리창 사이 왼쪽에도 운전석 쪽에도 있고 조수석 쪽에도 있죠. 근데 A-필러로 인해서 그 부분이 가렸다, 안 보였다, 이런 주장들 하시거든요. 그럼 안 보이면 잘못이 없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이는 부분을 보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못 보는 거다, 그건 어쩔 수 없죠.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야. 그건 내가 노력을 해도 못 보는 거야. 근데 안 보였어. 노력을 하면 볼 수 있는데 안 보인 거예요. 내가 안 본 거야. 노력을 안 한 거죠. 과실이 있죠. 당연히 잘못이 있죠. A-필러에 가렸다, 그게 면죄부가 아니에요. 자, 진로 변경하는데 사이드미러에 사각이 있어요. 그죠? 사이드미러에 사각이 있어서 그 차가 안 보였대. 오, 사고 났는데 아유, 이게 사각이었나 보다. 사각이다 라는 게 너는 잘못이 없다. 사각이었으니까 너는 안 보였겠네. 그래, 토닥토닥. 위로의 말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있냐? 면죄부는 아니에요. 볼 수 있지만 내가 안 본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뭐라 되냐?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는 교차로 30m 전에 깜빡이를 켜고 네가 우회전할 거라고 표시를 해라.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 오는 차가 저 차 우회전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미리 도로 우측으로 붙어서 나 우회전할 거야 표시를 해주고, 자, 진로 변경을 할 거예요. 미리 깜빡이를 켜서 나 그리로 갈 거야. 자, 진로 변경할 때 이쪽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진로 변경을 할 때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내가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데,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각이라서 안 보였대. 그러면 나 책임 없는 거야? 아니잖아요. 미리 사이드미러에 차량이 가려서 안 보이는 순간은 나랑 이 차가 딱 그 각에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가고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빵. 어깨로 고개를 돌려서 확인 한번 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진로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기 전에 미리 좌측, 우측, 후방 상황도 전방의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리 살펴서 주의를 해 뒀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깜빡이를 켜면서 그때 핸들 돌리면서 그때 이제 봐. 깜빡이 키면서 핸들 돌리면서 보는 게 동시야. 그러다가 가다가 이러고 다시 들어오지. 그렇게라도 사고 안 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사고 나면 진로 변경. 그럼 그 뭐라 하냐? 그 차가 분명히 없었는데 달려와서 박았대요. 내가 안 본 거죠. 그건 못 본 거 아니에요. 안 본 거예요. 봤어야 되는데 안 본 거죠. 뭐 못 본 거라는 말도 맞긴 해요. 주의 의무를 못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A-필러 부분이에요. 자,
앞문짝 열고 뒷문짝 열면 이 운전석 혹은 조수석 이 등받이 옆에 철 부분이 또 있어요. 그죠? 그 뒷문짝이 달려있는 그 철 부분, 그게 B 필러예요. 앞에가 A 필러, 뒤에가 B 필러.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뒷유리랑 뒷문이랑 사이에 있는 부분 있죠. 그게 C 필러라고 해요. 자동차의 구조에서. 근데 운전할 때 걸리적거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A 필러 부분이거든요. 근데 A 필러 부분에 가리는 각이 엄청나게 커서 내가 도저히 이쪽을 살필 수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되냐? 도리도리만 잘하면 돼요. 도리도리. 목 쭉 빼가지고 그 앞을 이렇게 딱 보려는 노력. 혹은 싹 해가지고 이쪽을 보려는 노력. 자, 신호가 없는 골목길이에요. 혹은 내가 아파트나 뭐 주차장 같은 곳에서 도로로 나가야 돼요. 거기서 왜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꺾지? 왜 꺾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적어도 자, 내가 나가면 처음 맞닥뜨리는 곳 차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예요? 왼쪽에서 오는 차예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 혹은 중앙선 하나 있거나 뭐 이런 교차로로 칩시다. 일단은 왼쪽에서 오는 차가 먼저 나랑 맞부딪히죠. 그럼 왼쪽을 한번 봐야 돼요.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고 차 없네. 그리고 살살 나가면서 왼쪽을 한번 더 보고 없네. 오른쪽 한번 더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적어도 2번, 3번 정도는 보고 나가야 돼요. 눈만 돌리든지 고개를 돌리든지 목을 빼가지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내 보이는 게 다다. 저쪽에서는 차가 안 올 거다. 오는 놈이 주의해야지 뭐. 응? 안 보였잖아. 안 보인 놈이 주의해야지. 응? 뚝 돌리다가 펑. 그렇게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주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A 필러가 가려서 안 보였어요. 면제부가 아니라고. 안 보였다는 말이 면제부가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걸 안 본 잘못이 있다고요. A 필러가 가렸어요. A 필러가 가려서 저쪽이 뭔가 좀 확인이 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를 돌려서 목을 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목을 빼고. 그래서 제가 거북목 추천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거북목으로 목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 제발 좀 고귀하신 분이고 뭐 섣불리 안 움직이시는 분인 거 저도 알겠어요. 알겠지만 운전할 때 안전을 위해서 목을 빼고 목을 제껴서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 좀 들이세요. 옛날에 유치원에서 배웠잖아요. 전 유치원도 안 나왔습니다만 국민학교 때 배웠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고 이렇게 건너라고 배웠잖아요. 운전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하는데? 좌측 살피고 우측 살피고 봤는데 없었대. 대충 한번 슥슥 보고는 그냥. 그리고 우회전할 때 특히나 큰 차 옆에 공간을 좁게 두면 돌 때 내륜차 현상 때문에 뒷타이어가 여기 걸려요. 그래서 공간을 좀 넉넉하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꼭 그 사이로 기어 들어가는 놈이 있어. 왼쪽에 대로에서 오는 차 살피다가 이제 가면 되겠다 하고 핸들 돌려서 가는데 버스 뒤에서 꽉 해요. 그러고 뭐라 하냐? 내가 여기서 선지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서 있는 거 못 봤어? 유튜브에서 욕해도 되나? 거길 왜 기어 들어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길래 바로 저 앞에 저 1, 2차로 좌회전 차로로 쑥 갈 줄 알았지. 그건 망구 네 생각이고. 자, 고개 내밀고 살핍시다. 방금 이 얘기에서 저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큰 차 입장에서 네가 피해자긴 하지만 왼쪽을 살피고 있다가 차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 그냥 가면 되겠지. 근데 옆에 끼어든 놈, 이상한 놈, 웃기는 놈 없나? 한번 이렇게 봐주고 그러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끼어든 놈이 잘못한 건 맞아요. 자, 여러분 거북목이 됩시다. 도리도리를 잘합시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거의 정차하다시피. 그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뭐 의den이란 말이고, 그럼 골목길 나올 때마다 섰다가 골목길 나올 때마다 섰다가 가란 말이가. 그래 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란 말이에요. 도로교통법이 그래 가라고 돼 있어. 왜 법을 안 지켜? 법을 안 지켜놓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다닐 수가 없다. 다닐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다니기가 싫은 거지. 분명히 걸어가는 것보다는 몇 배나 빠르고 거기서 안전을 확인하고 가는 게 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도착지 빨리 갑니다.
그 사고 한번 나봐. 예. 또 뻗대면서 또 보험회사나 경찰 오기 전까지 절대 차 못 빼 이러면서 버틸 거잖아. 보험회사 왔어요. 경찰 왔어요. 경찰도 부른다 막. 지가 가해자면서.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저거 술 먹은지 안 먹은지 측정해봤어. 이러면서. 예. 난 당연히 안 먹지. 이러면서. 안전하게 다닙시다. 안전하게 다니는 게 더 빨리 다니는 길입니다. 거북목 도리도리 잘합시다. 자, 그리고 보험 관련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관련한 부분에서 요즘 보험회사들이 이제 거의 한물 같다 생각도 되는 표적 항암제 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담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표적 항암제가 뭐냐면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암의 치료에 있어서 1세대가 뭐냐면 세포적인 화학 약물 치료였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에서 수술적인 요법 이후에 혹은 이전에 뭐 이렇게 들어 수술이 안 될 때 뭐 혹은 수술하고 나서 자 수술적 기법으로 암세포 이상 증식 갑자기 막 그 신체 장기를 파괴시키면서 막 이상 증식하는 게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종류가 많아. 우리가 지금 의학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암세포를 눈에 보이는 일단 절제를 했어요. 그 주변 조직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허용 가능한 정도로 절제를 하죠. 위암 같으면 부분 절제술, 위전 절제술, 다들 내고 막 자궁 적출술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부분적으로 잘라내거나 전체적으로 장기를 도려내는 정도의 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암세포가 피를 통해서 혹은 조직을 통해서 옆으로 옮겨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만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항암 치료를 하죠. 항암제를 투여해서 그 암세포를 이제 없애거나 혹은 그 기능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항암 치료인데, 초기에는 세포성 항암 치료 해가지고 약물 투여해가지고 머리 뽑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2세기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이제 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이 병행하거나 항암 치료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양성자 치료, 중성자 치료를 넘어서 이제는 뭐가 나왔냐? 표적 항암 치료가 나왔어요. 표적 항암 치료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머리털도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그 암세포만 찾아가서 조지는 표적 항암제라는 걸 이제 그 제약회사들에서 이제 만들어내서, 거의 외국약들이죠. 자, 만들어내서 그걸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비싸요.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4기 암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던 그 치료제, 표적 항암제가 2022년 신포괄수가제가 이제 시행이 이제 폐지되면서 변경되면서 원래는 한 30만 원 정도 냈대요. 3주에 한 번씩 그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한 30만 원 냈대요. 3주에 3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3주에 30이야. 일주에 10만 원 꼴이죠. 1년에 52주에 한 520만 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훅 뛰어요. 570만 원. 포괄수까지 해서 제외. 그러면서 연간 9천 얼마, 그게 한 1억 정도 들어야 돼요. 500 들던 게 1억 들게 생긴 거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포괄수가제가 어떠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죠. 이 표적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해당됐을 때 내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실비도 가입돼 있지만, 그렇지만 이 표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로 실비로 해결을 하는데, 표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큰 돈이 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몇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담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암보험 있으니까, 나는 암보험 있으니까 끝이야. 가입한 지 한 15년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난 암보험 있어, 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암의 치료
암의 진단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걸 한번 들어보고 그럼 나도 그럼 그런 게 필요한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생각들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냐? 뭐 그렇진 또 않아요. 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분들은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한번 견적 뽑아 드릴 수도 있고요. 아시는 분한테 뭐 설계사 분한테 그 표적 항암 그건 뭐야? 한번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뭘 살펴봤냐? 골목길 주차장에서 나갈 때 위험이 확인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내가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거북목, 목을 쭉 빼서 이렇게 보는 거, 예. 도리도리 제껴서 보는 거, 예. 어깨 뒤로 이렇게 사각 확인하는 거, 좀 제발 좀 움직이시라. 예. 정말 점잖으신 분인가 알겠는데 좀 움직이시라. 그리고 표적 항암에 대한 치료, 표적 항암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6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